지금 여기에서 AT 자격시험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일단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로그인 해야 되는 건 AT 자격시험이든 한국 세무사의 그 전산세무회계든 기출문제는 로그인 해야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럼 여기에 우리 고객센터의 자료실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라고 있어요. 여기 기출문제에 가면 이제 기출문제들이 있죠. 보면 아마 뭐 최근 제일 옛날 게 35회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TAT 2급 기출문제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다운받으시는데, 자, 이걸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면 파일이 이렇게 열리게 될 건데, 자, 이 압축을 풀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문제집 파일들도 있고 A형, B형이 있는데 A형, B형 차이 없어요. 이론 문제의 순서만 차이가 있지 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여러분 옆자리 사람은 내가 A형이면 옆자리 사람은 B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이제 옆에 사람이 이론 문제 순서가 틀린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 건데. 그럼 지금 이 노란 그 파란색 있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이 이제 우리 그 시험 볼 때 USB 메모리를 줄 거예요. 그걸 꽂으면 이제 이 파일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설치하겠냐라고 이렇게 떠요. 그럼 설치라고 하면 시험 때도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USB 메모리 받은 걸 꽂으면 그 안에 이 파일이 있을 거고 이 파일만 있을 거예요. 이 파일만 하면 이렇게 이제 이 창이 뜰 거예요. 몇 회다. 그럼 10월 17일 날 시험 본 사람들이 이 그림 보면서 시험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수험 번호는 당연히 본인 거에 수험표 있겠죠. 그 수험 번호를 보면서 쓰면 되는데 우리 교육용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수험 번호 있죠. 이 수험 번호하고 그리고 성명 이름 쓰고 그리고 문제지는 본인이 받아야 무슨 형인지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럼 문제지 받았을 때 왼쪽 위에 A형이다, B형이다. 뭐 예를 들면 지금 A형을 받으면 문제지가 칼라로 소책자가 있을 거라 그랬죠. 여기에 A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뭐 감독관이 거짓말할 거예요. 뭐 아직 감독관 확인 번호가 안 와서 오면 알려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알려주고 대기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봐요. 시계 보는 게 아니고 휴대폰에 그 문자가 와 있어요. 근데 다른 준비 사항들하고 다 봐야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라고 감독관 확인 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습할 때는 여기에 감독관 확인 번호 SY2라고 있죠. 이게 SY2라고 하면 들어가져요. 그럼 지금 우리 방금까지 연습했던 회계 메뉴 보고 인사급여 보면 똑같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얘만 있는 거예요. 답안수로. 답안수로 클릭하면 여기 우리 번호 있잖아. 우리 이런 거 할 거잖아. 어차피 그림 내 느낌 가는 대로. 그죠? 그리고 USB 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기한 거는 내가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 남는 거고, 그리고 USB 저장 누르면 이 데이터 남는 거. 이건 뭐 여러 번 해도 돼요. 마지막 저장한 모습이 우리 한글이나 엑셀 문서처럼 마지막 저장한 모습이 마지막 내 제출하는 값일 거니까. 근데 우린 다 우리 학원에서 보잖아요. 지금까지 컴퓨터 고장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더러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권해요. 자주 눌러라고.
왜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 컴퓨터실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도가 갑자기 좀 떨어지죠. 근데 고장이 나면 해줄 수 있는 게 자리만 옮겨준단 말이에요. 자리만 옮겨주니까 시험 내가 작업했던 내용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수시로 저장 버튼 눌러야 그 최근 눌렀던 모습을 보면서 자료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얘를 자주 누를 거예요. 하면 우리는 없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이게 우리 그건데, 지금 우리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카페에 보면 여기 수업 번호하고 확인 번호 넣어두는 이유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AT는 그래요. 세무사의 거는 안 들어가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 적어놓은 이유가 이거 있어야지 이 문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해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준비되셨죠? 그럼 저와 같이 이제 이 데이터 다운 받으셔서 여기까지 먼저 준비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자,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근데 이렇게 보니까 괜히 느낌 다른 것 같죠? 같은 문제인데. 자동차 보험이고 3월 1일 날 우리 156만 원을 납부한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 생산부 차량에 대해 삼성화재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럼 보험료네. 그죠? 그리고 정규 증명 서류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공급자 인적 사항 입력은 생략하기로 할 것. 그럼 이거 뭐 어차피 금융보험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다 알았어요. 자, 일반 전표로 가서 날짜 3월 1일 날, 자, 우린 보통 예금에서 은행이 국민은행 156만 원이고, 우리 생산부 거죠. 생산부 차량 보험료가 156만 원이다. 이렇게 써놓고, 다음 영수증 수취 명세서로 가서 우리 거래 날짜 2020년 3월 1일 날 거래처는 삼성화재였죠. 문제서 삼성화재가 안 보여. 자료 설명에 있네. 주식회사 삼성화재고 특이한 정보 없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안 적혀 있다. 그죠? 네모전자는 우리 회사예요. 안 적혀 있죠. 자, 그럼 156만 원이고 구분해서 우리 이번에 16번에 보면 금융보험 영역 16번 방금 500번대 보험료로 썼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클릭하고 안 들어와 있으면 블로기에서 여기 들어오도록 해서 여기 나오게 이렇게 해놓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여러분은 일단 3점 획득. 이 정도는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다음 2번 단기매매 증권 구입 및 매각 유가증권 매입 관련 자료가 있는데 취득 3월 20일 날 300주 우리 15,000원에 샀어요. 수수료 2만원하고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사인 주식회사 백세전자의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금액과 거래수수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냥 얘 사고 수수료 비용 이거고 보통예금 돈 줬다는 거네. 야, 이제 우리 이 정도는 보너스 3점이다. 그죠? 자,
일반 전표에서 날짜 3월 20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인데 금액이 300주에 주당 15,000원에 샀죠. 액면가에는 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50만 원이네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 되고 거래 수수료 2만 원이고 이 돈들이 우리는 보통 예금 국민은행으로 나갔다. 아이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다음 3번 약속 어음 발행 거래. 어음 발행할 건가 봐요. 회로 기판 원재료를 사는데 어음 1400 전체가 1650인데 1400이고 250은 보통 예금 줬네. 야, 이것만 가지고 느낌이 왔다. 그죠? 자, 자료일은 원재료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약서이다. 자료인은 원재료 구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한 전자어음이다. 자료 3은 원재료 구입 대금 중 일부를 계좌 이체한 내역이다. 자, 거래 자료 입력하고 등록된 어음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일단 일반 전표에 가서 자, 날짜는 죄송해요. 일반 전표가 아니죠. 세금 계약서가 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자, 날짜가 4월 5일 날 세금 계약서에 우리 공제되는 거니까 51번 매입과세로 회로 기판 원재료고 수량 300 단가 5만 원. 자, 공급자는 신흥정밀이고 전자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전자 입력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우리가 산 거는 원재료 맞고 대변에 어음 1,400만 원 발행해 줬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에 1,400만 원이고 나머지 보통 예금에서 돈 250만 원이 빠져나간 거 보이죠? 국민은행 보통 예금이다. 됐나요? 그럼 이제 분계는 다 끝이 났으면 지급어음에 대해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F3번 자금 관리 누르면 매일 매출 전표에서는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아래쪽 칸 띄워넣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럼 발행한 거고 어음 번호 F2번 누르면 항상 우리 쓰려고 하는 어음 하나만 들어가 있었죠. 시험 때에. 그럼 얘 확인하고 그럼 발행일은 오늘 날짜 4월 5일인데 만기일은 2020년 7월 5일 날 국민은행이다. 맞죠? 확인하시면 자, 여기까지 정보까지 들어갔으니까 잘 됐죠. 그죠? 다음 대손의 발생과 설정에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빨간색인데 기계장치 매각을 했네요. 유니기계에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잠시만요. 문제는 대손이었는데. 자, 2020년 4월 30일 유니기계 파산으로 매각대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뭐 어차피 얘는 부가가치 세입다 못 받는 거니까. 대손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대손세 공제 신청은 하지 않는다. 그냥 1,320만 원 날렸다고 할 건가 봐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외상 미수금을 뭐라고 했죠? 미수금이라 처리했겠지.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미수금을 지워야 되겠죠? 얼마?
1320. 그럼 항상 대손 발생하면 제가 뭐 확인하라 그랬죠? AT 시험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그럼 일반 전표에서 날짜 지금 오늘 4월 30일 날 대손 처리하는 건데 대변의 미수금 유니기계 금액 1320만 원. 차변에 이제 미수금의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합계잔의 시산표 4월 30일 날 자, 미수금 찾으면 보면 미수금 보이죠? 찾으셨나요? 어차피 대손 충당금 찾을 때는 자산에서 찾기 때문에 화면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럼 미수금 있고 미수금 아래 대손 충당금 150만 원 확인되셨죠? 자, 무조건 있을 거라 그랬잖아. 심지어는 부족하게. 그죠? 그럼 150만 원 있죠? 그럼 150만 원 이하 먼저 끌었어야 될 거니까 그럼 이 대손 충당금 번호는 몇 번일까요? 121번이겠죠? 그죠? 그러면 150만 원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셨어요. 그 다음 걱정되는 게 얘예요. 그럼 차변에 뭐라 써야 되죠? 그렇죠. 얘는 기타 채권이잖아요. 제가 항상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죠 말이 원래 그런 말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이니까 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잘 해놓고 얘를 대손 상각비 쓰는 순간 꼴따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때만 대손 상각비, 그 외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것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이 문제 나오면 이제 완벽하게 우린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 본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세무사에도 지금 이해를 엄청 잘하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손 상각비라고 쓰면은 그렇게 오는 시간 동안 계속 내는데도 아직도 내고 있어요. 계속 틀리면 내는 거예요. 다 맞추면 안 내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세무사에도 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와서 자,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데 보통 예금에 500만 원 맡기신 금액이 일단 적혀 있네요. 그죠? 그리고 거래명세서가 있고 자료일은 제품 공급 전 오투전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며 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자료인은 주식회사 오투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6월 15일 받기로 하였다. 제외한 잔액은 6월 15일. 자, 그럼 미래에 받는다는 이야기죠. 5월 15일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날에는 알아서 선수금이라고 적어뒀겠죠. 확인해 보고 싶으면 항상 시험은 완벽하게 알리바이가 들어가 있고. 그럼 지금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5월 15일 날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네모닉 프린터 수량 100개 단가 15만원 거래처는 오투전자 여기는 비워둬야 되겠죠. 그리고 혼합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방금 우리 봤던 선수금 금액 500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6월 15일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이다. 1150만 원. 이제 이 분께 일단 전송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수정세금계산서 보고할게요. 정말 한결같죠. 우리 이 앞 회차 시험인데 10월달 시험인데도 느낌이 우리 계속 보고 있던 문제 같죠. 자, 그럼 이제 수정세금계산서인데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코스 시스템으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하위 시스템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예,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네요.
수정사유 선택에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자, 그럼 원래 거래 날짜 6월 10일자로 가서 매일 매출 전표 6월 10일 날 지금 여기 하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 코스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고 1번 기재사항 착오 정정 그대로 클릭하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자가 틀린 거죠. 자, 3번 클릭하고 확인. 그럼 똑같은 거 똑같은 날짜로 갈 건데 여기서 거래처만 F2번 눌러서 방금 코스 시스템 이걸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대로 확인하면 기존 거 마이너스로 취소되고 이번 코스 시스템으로 그대로 발행되고. 자, 그럼 이제 앞에 문제하고 전부 다 끝났으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서 5월 6월 하면 두 개 보이겠죠? 자, 얘네들 전자 발행하고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 전부 다 끝났겠죠? 다 성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자, 이번에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시험 때는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연달아서 잘 안 나오더라고. 우리 앞에 했자니까. 야, 얘 쉬웠는데 그죠? 수취 신고번호, 구매자, 이 뭐지? 코페. 그리고 결제 금액은 2만 달러. $2로. 자, 그럼 환율이 두 개가 있네요. 자, 자료일은 우리 제품을 직수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를 받아 즉시 원화로 환가하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다. 이번에 환가해 버렸어요. 자료 1번 위에 이 예구나. 자, 예고. 다음 자료인은 우리 제품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며 잔금 $18,000는 한 달 후에 수출하기로 하였다. 선적일은 7월 31일. 자료 3은 기준 환율 내역이다. 자, 7월 13일 계약금 입금에 대한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럼 이날 돈 들어온 거 그대로 우리는 선수금 처리하겠죠. 다음 두 번째 매출 거래 내역을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과세 표준 및 제품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할 것. 이게 무슨 의미죠? TAT 2급까지는 전산세무 2급 TAT 2급까지는 제품 매출을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표준하고 같이 맞춰서 처리하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원래 과세 표준은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받아 환가하면 환가한 금액이고 나머지만 선적일 기준 환율이죠. 그런데 회계 기준에서 수익 인식인 제품 매출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전액이. 그러면 얘 쓰자마자 바로 차이 발생할 거잖아.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얘는 지금 그러지 말고 제품 매출을 과세 표준하고 같이 부가세법 따라 처리하라 그러면 그냥 매일 매출 전표 위에 상단부에 과세 표준 쓴 거를 그대로 제품 매출로 쓰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도 허용해줘요. 중소기업은.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과정 가시면 당연히 각자 자기 법과 회계 기준대로 가야 되니까 차익을 내버릴 건데 세무이익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고 막 가다가 나중에 세무이익 때 만나면 깜짝 놀래요.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으면. 자, 그럼 지금 그 이유가 지금 문제 보시면 계약금 받았을 때 원화로 환가했잖아요. 계약금이 즉시 환가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18,000만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계산할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거 한 후에 부가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뭐 매매주 전표에 쓰면 반영되죠. 이번 문제 특이한 점은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안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원래 환율은 선적일 환율 써놓고 이럴 때는 그리고 그 금액은 정체 모르게 내가 수정해 쓰거든. 그런 게 시키기가 좀 애매하니까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일반 전표에 돈 들어온 거 이건 환가 금액이니까 이 돈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겠죠. 돈 들어온 거 7월 13일 날 일반 전표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국민은행 245만 4,800원 대변에 미리 받은 돈이다. 선수금. 이 회사 이름을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했나요?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선적일이 7월 31일이라 그랬어요. 16 수출이고 우리가 판매한 물건은 모델이 네모닉 프로래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공급 가액을 할 건데 자 보면 지금 2,000달러 빼고 미래 받을 게 18,000달러죠. 18,000달러에 우리 선적일 환율이 31일이 1246.60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18,000달러고 여기에 이제 우리 방금 환가했던 금액 있죠. 245만 4,800원이 환가한 금액이잖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죠. 2,000달러는 이거고 18,000달러만 이 환율로. 얘는 환가한 금액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거래처는 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럼 회계 기준대로 작성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금액이 아니고 18,000이 아니라 2만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금액으로 바꿔줄 거란 이야기예요. 금액이 틀리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아래는 회계 기준으로 전체 2만 달러를 이걸로 쓸 건데 지금 문제처럼 과세표준 부가지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수익 인식하라 제품 매출해라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그냥 이 금액 그대로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편한 게 차변에 우리 선수금 방금 받았던 거 금액 245만 4,800원 하면 나머지 외상 매출금은 지금 나머지 18,000달러를 계산한 금액이 딱 나올 거라서 여기에서 외환 차익 차손이 안 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대로 해버리면은 무조건 무슨 상황이 생기든 간에 선적일 환율과 환가일 환율의 차이가 외환 차익 차손이 뜰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안 뜬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 열으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시킨 거 다 해야지. 부가세 신고서 자, 기간 7월부터 9월. 그래서 얘 들어온 거 보면 됐죠. 저장하면 끝.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 하나 끝났고 다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배송 트럭을 샀어요. 트럭. 다음 스마트폰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비품 구입했네요. 전부 다 과세품으로
자, 자료일은 나라자동차로부터 제품 배송 위에 영업에서 필요한 배송 트럭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이다. 그러면 51번 매입과세로 할 거고, 자료인은 삼성 디지털 프라자로부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스마트폰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거래처 코드는 2기한 사용할 것. AT시험에서 대표이사가 쓰면 가지급금이고 거래처 꼭 쓰라고 했던 거 정보 알려주죠. 얘는 일반 전표겠죠. 매입세 공제 안 되잖아. 붉은재산이니까 카드라서. 자, 다음 전자랜드에서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사용할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 뭐 얘가 그건가 보네요. 그 비품 구입했다는 거. 자, 1번부터 3번까지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기 확정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가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입력하고 열고 부르면 다 나오겠네.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첫 번째 화물 배송 트럭 산 거 날짜 10월 7일 날 51번 매입과세 배송 트럭 3천만원. 거래처는 나라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 혼합. 우리는 차량 운반구고, 대금은 전액 세금야서에 보면 외상 미수금액 금액 들어가 있죠. 그러면 미지급금이다. 하셨나요? 다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는 가지급금인데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99만 원 되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 카드 날짜가 10월 12일 날 차변에 가지급금 이기한 금액 99만 원, 대변에 카드니까 미지급금 삼성카드 99만 원. 자, 다음 이제 비품 산 거는 현금 영수증 공제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날짜 12월 20일 날 61번 현금과세고, 품명은 뭐 샀어요? 공기청정기. 금액은 150만원에 150만원에 15만원. 제가 잘못 썼죠. 165만원 썼어야 했는데. 자, 거래처는 전자랜드고, 저도 전자라 썼다고 놀랬어요. 자, 현금 영수증이니까 비워놓고, 자, 얘는 뭐 현금이라고 해서 비품이라고 써도 되겠죠. 뭐 혼합해서 비품 쓰고 대변에 현금 하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하고 일반 전표 입력 끝났으면 전체 메뉴로 가서, 자,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로 가고, 자, 기간이 10월부터 12월. 그리고 불러오기 할 건데, 우리가 방금 썼던 계정 과목이 처음 게 차량 운반구고 세 번째 게 비품이었죠. 있어야지만 나오니까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두 개 들어왔죠. 이거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신용카드 등. 그럼 이제 얘는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 하면, 처음 트럭 산 거는 11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14번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우리 방금 공기청정기 산 거, 현금 영수증으로 고정자산 산 거 잘 들어와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저장하시면 여기까지 끝났어요. 크게 색다른 느낌이 없이 계속 하던 거 보고 있던 거 보는 느낌이죠. 이 시험의 특징이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나머지들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